호화로운 레스토랑에 앉아 이 $1000짜리 샴페인을 마시고 굴을 즐긴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3시간 후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빠져 죽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생각해보세요. 1912년 4월 10일 타이타닉호에 갇힌 이 1000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저녁을 보냈고, 그들 대부분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참사는 폭풍이나 전쟁 때문이 아니라 어리석은 실수와 탐욕, 그리고 인간의 오만함이 얽혀 하룻밤 사이에 500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입니다. 이제 저는 타이타닉호 침몰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실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어떤 영화보다도 더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타이타닉호는 길이 270m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배였으며 하루에 600톤의 석탄을 소비하는 4개의 증기 엔진으로 움직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선체를 16개의 방수 구획으로 나누고 선주들에게 배가 사실상 침몰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이 주장은 전 세계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획 사이의 격벽이 상부 갑판까지 이어지지 않아 여러 구획에 동시에 물이 차오르면 그대로 넘쳐 흘렀습니다. 선박회사의 선주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5개의 구획이 동시에 파손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고, 이는 그들의 오판이었으며 결국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4월 14일 타이타닉호의 무선 통신사들은 다른 배들로부터 수백 개의 집채만한 빙산이 바로 앞에 떠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7통이나 받았습니다.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은 전보를 읽고는 주머니에 넣은 채배의 최대 속도인 시속 22노트, 당시 배의 크기에 비해 시속 40km로 계속 항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회사 사장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그는 홍보를 위해 속도 기록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 1000명의 승객 안전보다 신문에 실릴 만한 기록을 세우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거대한 배는 어둠 속에서 빙산을 향해 돌진했고, 누구도 속도를 줄이거나 항로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광기와 과신이었습니다. 출항 전 장교 교체가 있었는데 함장 보좌관 중 한 명인 블레어는 마지막 순간에 배를 버리고 선교에 있는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사물함에는 선수에 배치된 당직자들이 사용할 쌍안경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들은 밤새도록 어두운 바다에서 앞을 내다보고 위험을 감지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병 프레더릭 플리트는 나중에 재판에서 만약 우리에게 쌍안경이 있었다면 빙산을 3km 더 일찍 발견해서 피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증언했습니다. 이 일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한 장교가 사물함 열쇠를 넘겨주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며, 이는 거짓이 아니라 재판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실입니다. 타이타닉호의 1등 석 티켓 가격은 오늘날 화폐 가치로 $4000에 달했습니다. 1등 석에는 대리석 욕실이 딸린 객실, 체육관, 터키식 목욕탕, 10가지 코스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등 석 티켓은 $35였는데 승객들은 비좁은 8인실에서 잠을 자고 얼음처럼 차가운 수돗물로 씻고 아래층 공동식당에서 간단한 죽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 티켓 가격의 차이는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을지를 결정지었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을 때 3등 석 승객들은 아래층 갑판에 창살에 갇혔습니다. 경비병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구명보트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고, 부유한 사람들은 조용히 구명보트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위층 갑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보지 못한 채 선창에서 익사했습니다. 4월 14일 저녁 11시 45분 당직 항해사 프레더릭 플리트는 망원경도 없이 앞에 거대한 검은 산, 즉 높이 약 25m의 빙산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종을 3번 울리고 선교를 울리며 소리쳤습니다. 빙산이 바로 앞에 있어요. 1등 항해사는 배를 좌연으로 돌리고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빙산이 발견된 순간부터 충돌까지 정확히 37초가 흘렀습니다. 52,000톤에 달하는 배를 돌릴 시간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우연히 끔찍한 마찰음과 함께 얼음에 부딪혀 고빙산은 선체를 거의 100m 가까이 찢어발겼으며 차가운 물이 5개의 방수 고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처음 10분 동안 승객들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에서 위스키를 마시고 카드놀이를 하고 객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스미스 선장은 아래층 갑판으로 내려가 악몽 같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우체국에 물이 차오르고 있었고 편지 자루들이 천장 가까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으며 수위는 10분마다 1m씩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선박 설계 책임자인 토머스 앤드류스는 재빨리 계산을 하고 선장에게 끔찍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5개의 구획이 침수된 상황에서 배는 최대 2시간밖에 버틸 수 없으며 구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정 무렵 선장은 모든 승객을 갑판으로 대피시키고 구명보트를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공항과 혼잡을 막기 위해 조용하고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타이타니코에는 2일 178석 규모의 구명보트가 20척 있었고 승객은 224명이었습니다. 계산해보세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었더라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운명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혼란과 광기로 점철되었습니다. 장교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태우라고 소리치고 총을 든 남자들을 구명보트에서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승객들이 두려워 첫 번째 보트들은 절반만 채워진 채로 내려졌습니다. 1번 구명보트는 40명을 태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부유한 남자의 아내와 정부를 포함한 12명만이 그 자리를 대신해 물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침몰하는 타이타니코에서 19k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배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 배의 선장은 얼음 때문에 밤을 새워 항해하기로 하고 아침이 될 때까지 위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배의 무선통신사 시릴 에반스는 밤 10시에 교대 근무를 마치고 무전기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원래는 밤새도록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말입니다. 타이타니코가 5분 간격으로 하늘을 향해 조명탄을 쏘아 올리기 시작했을 때여 배의 선원들은 그 섬광을 보았지만 단순한 축하 행사나 불꽃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선장이 무선통신사를 깨우거나 헤엄쳐가서 확인했더라면 그의 배는 40분 안에 타이타니코에 도착하여 물에 얼어붙은 500명의 사람들을 모두 구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갑판에 공포가 휩싸이고 사람들이 죽음을 직감했을 때 배의 오케스트라 단원 8명이 악기를 들고 나와 잔잔한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악단장 월리스 하틀리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음악으로 그들을 위로하려 했고 갑판에 차가운 물이 무릎까지 차오를 때까지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연주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케스트라의 마지막 연주는 기독교 찬송가였으며 배의 뱃머리가 파도 아래로 가라앉고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내리는 순간 허리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연주되었다고 합니다. 8명의 연주자 모두 익사했습니다. 단 한 명도 구명보트에 올라타 스스로를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나중에 구명조끼를 입고 악기를 쥔 채 바다에 떠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타이타니코에 탑승했던 존 에스터는 당시 배에서 가장 부유한 승객이었으며 현재 가치로 50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뉴욕시의 절반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구명보트가 내려지기 시작했을 때 에스터는 젊고 임신 중이던 아내 메들린을 보트에 태워주고 입맞춤을 한 후 자신의 장갑을 건네주며 뉴욕에서 보자 여보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일주일 후 가슴이 짓눌린 채 바다에 떠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1만 달러짜리 금시계와 500달러의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다른 4명의 백만장자와 수백 명의 거지들이 차가운 바닷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돈과 지위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 17분 타이타니코의 선수 부분이 너무 깊이 가라앉아 7m 높이의 프로펠러가 달린 선미 부분이 바다 위로 수직으로 솟아올랐습니다. 선수 부분에 가득 찬 수천 톤의 물은 선체에 엄청난 압력을 가했고 결국 금속이 파손되면서 배는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의 굉음과 함께 두 동강이 났습니다. 선미 갑판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파이프와 난간에 매달린 채 추락했고 많은 이들이 20m 높이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검붉은 바닷물 속으로 머리부터 떨어졌습니다. 배의 두 부분은 3분 안에 차례로 가라앉았습니다. 때는 1912년 4월 15일 새벽 2시 20분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대서양의 수온은 영하 2도였습니다. 그런 물에 빠진 사람은 15분 안에 의식을 잃고 30분 안에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익사가 아닙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칠흑 같은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며 비명을 지르고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했지만 생존자들을 태운 구명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구명정에 탄 장교들은 익사하는 사람들이 배에 올라타려다 배가 뒤집힐까봐 두려워 배의 절반이 비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명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멀리 노를 저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30분 후 비명소리는 완전히 멈췄고 생존자들은 칠흑 같은 바다 한가운데 침묵 속에 앉아 마지막 생존자들이 죽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소리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배인 카르파티아오는 자정 무렵 조난 신호를 받았고 선장은 위험한 빙원을 최고 속도로 헤쳐나가 구조를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서 로스트론 선장은 선원들에게 따뜻한 음식 담요 의료 용품 커피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배는 침몰 2시간 후인 오전 4시에 난파선의 좌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705명의 생존자가 탄 16척의 구명보트를 발견했는데 거의 모두 여성과 어린이였고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으며 어떤 이들은 코트도 없이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니코에 탑승했던 이 224명 중 단 710명만이 살아남았고 5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전체 탑승객의 거의 7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스미스 선장은 배를 버리기를 거부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선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다른 희생자들 사이에서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잠사 이후 전 세계 정부는 조사를 실시하고 새로운 해상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모든 선박은 예외 없이 모든 승객을 위한 구명정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 빙산 순찰대가 설립되어 오늘날까지 대서양의 빙산 움직임을 감시하고 24시간 내내 무선으로 모든 선박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타이타니코 침몰 사고는 해양 산업 전체를 영원히 바꿔놓았으며 인류에게 간단하지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기술보다 강하며 인간의 과신은 수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타이타니코의 잔해는 1985년이 되어서야 발견되었습니다. 배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 더 깊은 삶 800m 깊이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배는 600m 간격으로 두 개의 거대한 조각으로 부서져 있었고 해저에는 여행 가방 접시신 바라이들, 장난감 유리잔 등 수천 개의 물품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50년 안에 금속 선체가 박테리아와 부식으로 완전히 부식되어 타이타니코는 영원히 바닷속 녹슨 먼지로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이 배의 이야기는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진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기록 야망 그리고 그 어떤 돈보다도 항상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저희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다룹니다.